매주 월요일에는 직장인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요. 도움이 되는 방법 찾아보는 시간이죠. 시테크 연구소 김찬배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의 주제는 때론 부정적 감정을 허용하라입니다. 네. 긍정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이제 긍정이나 행복에 좀 취한다고 해야 될까요? 지나치게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너무 행복한 사람은 적당하게 행복한 사람에 비해서 사회적 성취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건강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데 네.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갑자기 부정적인 얘기를 긍정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다가 하시는 특별한 왜 이러시는 겁니까? 긍정에 대한 일부 좀 오해가 있는데 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절대 긍정은 절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행동하지 않는 낙관주의에 대한 그 문제를 드렸는데 네.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 맹목적인 긍정 또는 병적인 낙관론이 오히려 성공적인 삶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가늠해서 들으셔야겠어요. 긍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었기 때문에 예, 이게 부정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예. 그러니까 긍정이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방해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그 막연한 기대. 이런 걸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긍정하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지금 우리가 막 누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우리 잘 될 거다. 이런 맹목적인 긍정이 나타나서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또 늑장 대응하다가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키는 요즘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네.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예.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건지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게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경계해야 될 게 잘 나갈 때 그 자신감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건 네. 이제 긍정적인 감정인데 이게 지나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만심입니다. 흔히 이것을 이제 성공의 덫이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 번 뭐 하다 보니까 잘 되면 이제 덫에 걸려서 자신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네, 한번 성공하면 또 성공하면 계속 그 방법을 쓰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는 절대 실패하지 그러면서 않는다. 그것이 안전하다고 자기의 생각하고. 판단은 또 옳다. 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예. 자만심, 그렇게 가다 보면 자만심이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예. 경계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자만심은? 예. 그런 면에서 좀 하나 예가 되는 분을 하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홍콩의 재벌 청콩 그룹이라고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리카싱 그러면 아시아의 최고의 부자인데 네. 뭐 이분이 전 세계 54개국에 경영하는 기업만 500개가 넘는다 그래요. 네. 뭐 자산도 30조 원이 넘고 이런 분이 자신의 성공 비결은 자부지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부지수가 뭐예요? 예. 자부지수란 이제 그 리카싱 회장이 만든 건데 네. 흔히 이제 탁월함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탁월함을 추구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이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는 그 마음 자세를 수치한 건데 네. 그냥 일반적으로는 뭐 교만지수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본인이 만든 그 네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지나치게 교만한 것은 아닌가. 그 지수 체크하는 거군요. 예, 이게 스스로 만든 거죠. 스스로 한번 그래서 체크해봐라. 예를 들면 25점 만점에 나는 몇 점인가.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바른 말들을 남들이 해줄 때 이거 잘 안 듣는 거 아닌가.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거스르는 건 아닌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 언행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나에게 어떤 문제와 그 결과 그리고 해결책을 보는 통찰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가면서 점수를 매기면서 정말 본인이 교만해지려는 것을 늘 경계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본인이 과연 어느 정도 상태인지 교만한 건지 지금 단지 자신감이 있는 건지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얘기군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 네. 그 흥망사에 보면 네. 대부분 이 자만심이 나타날 때가 가장 위험하다. 이거. 잘 나갈 때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이 그런 뜻이군요. 예. 그렇다면 두 번째는 왜 이제 이런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건지. 두 번째는 맹목적 긍정은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또 모든 원인을 자기의 것으로 귀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 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끔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일부 어떤 분은 책의 제목이 긍정의 배신. 그러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었죠. 예. 이것처럼 비판적 사고가 마비돼서 모든 문제를 운명 탓, 내 탓 이렇게 하면서 자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자칫하면 타인에게 이용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또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는 이제 부정적 감정을 갖는 것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이제 긍정에 대한 교육을 하면, 내가 이거 너무 부정적인 것은 아닌가, 이런 죄책감이 또 가끔 들 때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비판했는데, 네. 이거 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 근데 반드시 부정적인 정서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비판도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정적 감정이 오히려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네. 예. 저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죄책감을 가진 적이 없는데. 네. 네. 그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게 건강한 부정적 감정이라는데, 다시 부정적 감정도 지나치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만. 이 불만은 부정적인 감정이죠. 네. 불만이 없으면 창조와 혁신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만족하면 개선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걱정. 예. 가끔 나는 뭐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어떤 우리가 큰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는 오히려 약간의 걱정이 되고 그래야지 좀 긴장도 더 돼서 준비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 사전에 더 치밀하게 하고 걱정이 없으면 그냥 대충 하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긴장, 뭐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걱정 뭐 이런 게. 또 다른 얘기가 하는데, 우리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도 흔히 스트레스 그러면 이제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예. 스트레스도 두 가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부정적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 해갖고 스트레스 앞에 DI를 붙인 디스트레스. 그다음에 긍정적 스트레스는 EU를 붙인 유스트레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예를 들면 유스트레스 예를 들면 그 중요한 자리에서 스피치 하려면 이게 간에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무대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 약간의 그 설레임과 뭐 긴장 이런 게 있는데, 예. 그러고 났는데 감동적인 스피치를 하고 나면 청중들이 막 환호를 한다 이거예요. 이때 느끼는 그 긍정적인 감정을 생각하면 네. 이건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다. 네. 그래서 유스트레스의 특징은 긍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 긴장이 없어지면 방송이 듣기가 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긴장감이 늘 있어야 저도 되거든요. 늘 긴장하고 들어옵니다. 네. 뵈면 긴장하실 때 보여요. 어쨌든 스트레스도 긍정적으로 이제 잘 그러니까 좋은 스트레스 쪽은 그렇게 문제 삼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즐길 예. 줄 알아야 된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는 스트레스 지수가 낮은 나라가 아니라 네. 스트레스와 즐거운 감정이 동시에 비교적 높은 나라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연구에 의하면 성공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만 있다면 사람들은 가끔 좋은 감정이든 부정적 감정이든 광범위한 정서를 기꺼이 겪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일을 왜 이렇게 자처서 하나 그러는데 그 자체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이게 다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50대 50?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좀 다른데요. 좀 다릅니까?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행복심리학 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지신 일리노이 대학의 에드 디너 박사가 제시한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는 게 그게 있는데요. 뭡니까? 과학자들이 그 모나리자의 미소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뭔가, 네. 도대체 저 얼굴에는 어떤 표정들, 어떤 감정들이 숨겨져 있나를 뭐 컴퓨터로 분석했다 그래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분석했는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근데 결과만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분석해 보니까 83%가 긍정적인 감정이고 17%는 뭐 두려움과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혼합된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나리자의 예. 미소는 환한 미소는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묘한 예, 미소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뭔가 두 가지가 섞여 있을 때 더 거기 끌린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더 매력적이었다. 더 매력적이다. 예. 그래서 이 에드 디너 박사는 아마 긍정과 부정의 비율도 요 정도가 요 정도라는 게 83대 17. 그게 이상적인 비율이 아니겠는가? 것이다. 이렇게 그분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한 17% 정도 있어야 된다. 예. 부정적 감정이. 만약에 모나리자 미소가 완벽하게 행복한 표정만 짓고 있었다. 그럼 아마 치어리더로 이렇게 보여서 매력이 없을지 모릅니다. 예. 그것도 오로지 슬픈 표정만 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명화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겠죠. 어쩌면 이 83대 17이 절묘한 조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일지 모른다. 그런 네. 얘기입니다. 예. 끝으로 그럼 정리해 주신다면요. 17% 그러니까 사실은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는 하시는데.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예, 근데 네. 일부러 가지라는 건 아니고 우리 뭐 그 정도의 부정적 감정이 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죄책감 이런 것들 필요 없이 그냥 그렇죠. 허용하라. 예. 또 실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행복하긴 한데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삶의 영역에서 더 잘 지낸다. 그러니까 살면서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은 우리를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충실하게 만들어준다. 네. 이런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인생이 고통이 없이 행복만 있다면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예. 생각도 드네요. 예. 자, 때론 부정적 감정을 허용해줘라라는 예.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테크 연구소 김찬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